안녕하세요. 해운 컨설팅 연구소 소장회원 이중훈입니다. 2021년 생활혁신년 창업 지원 사업이 공고되었는데요. 지난 3월 5일에 공고되었는데 제가 늦게 이렇게 방송되어서 죄송한데 이번에는 제가 과거에 생활혁신년 창업 지원 사업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또 이걸 어떻게 또 올해는 신청해야 될지, 또 과거쯤에 또 바뀐 내용이 좀 덜 있네요. 뭐 크게 바뀐 내용은 없는데 단 한 가지, 실패해도 상환을 해야 된다. 과거에는 실패하면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번에는 실패를 하더라도 일부분은 상환을 해야 된다 바뀌었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이라는 타이틀을 만들어 봤는데요. 앞으로 설명한 내용 개요와 기존 차이점, Q&A 작성 요령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저는 얘기를 하는데, 창업을 할 때는, 즉 사업을 도전할 때는 항상 하늘이 정해준 시간, 땅이 베풀어진 환경, 나를 도와줄 인재가 나타나는 순간에 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바로 사업을 도전할 때는 천지인을 말합니다. 천지인. 즉 하늘이 정해준 시간, 하늘이 정해준 시간이라는 뜻은 내가 이렇게 사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때가 왔다는 뜻이죠. 뭐 학생 같으면 졸업할 때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럼 땅이 베풀어준 환경이라면 내가 사업할 장소가 있다든지, 그 다음 이는 또 사업은 혼자 할 수 없으니 창업은 혼자 할 수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운영하려면 나를 도와줄 인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원래는 예비 창업자 1,000명 이내네요. 한 명당 2천만 원 지원까지 하니까 원래는 예산이 많이 줄어졌네요. 그렇죠? 200명 정도, 2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창업을 지원하는 마당에 좀 아쉽습니다. 신청 접수 기간은 2021년 3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네요. 그냥 수시 접수 방식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이다 라고 나오네요. 통상적으로 절차를 보면 신청 및 접수는 이제 뭐 이거는 기존 내용과 동일합니다. 뭐 신청서 작성하고 홈페이지는 아이디어 톡톡 홈페이지에서 한다. 이걸 봐드린다면 이제 요 생활혁신형 창업 아이디어 톡톡이라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로그인 하는데, 로그인 하기 전에는 회원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이제 사업 신청은 여기 하면 되는데, 여기 사업 신청하면 되는데, 거절하기 전에 원래 지원사업 공고도 떴으니까 이거 잠시 읽어보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뭐 로그인하면 사업 신청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또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신청은 아이디어 톡톡 아까 보였듯이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되고, 평가 선정은 뭐냐면 1차적으로는 서면 심사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현재 3월이면 3월 말까지 접수를 받고 받은 거를 4월 초에 서면 심사를 하고, 서면 심사에 합격된 분에 대해서는 2차 대면 심사합니다. 이거는 뭐 예년과 동일하고, 그 다음 이제 이 선정이 됐다 그러면 멘토링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국가에서는 멘토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멘토링을 진행하게 되면 뭐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한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창업할 때 좀 참고하라는 뜻으로 멘토링을 거쳐주고, 이와 같이 이제 신청하게 되면 2천만 원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어디에 신청하냐면 각 지역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은행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 진흥공단 지역센터가 있으니까 거기 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최고로 중요한 것은, 전에는 우리가 성공 실패 판정위원회에서 성실 경쟁자로 판정될 경우에는 대출 실행 후에 이제 우리가 3년에 대출 실행 후 3년 후에 판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성실 경쟁 실패자로 판정된 경우, 즉 이 경우는 뭐냐면 내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영 지표가 미달된 경우, 통상적으로 뭐
제가 알기로는 동업계 매출액 기준 뭐 이하라거나 또 당기순 이하인 경우에 실패로 봐가지고 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바로 상한 의무가 없었는데 원래부터 바뀌었네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대출 실행 후 1년 이내에 만약에 성실 경영 실패자로 판정됐다 하더라도 40%는 감면하거든요. 60%는 상환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2년 이내에 그렇게 또 판정했을 때 50%는 감면이고, 근데 통상 3년쯤 한다는데 통상 60%는 감면해 준다. 이게 나오네요. 그렇죠? 이제는 좀 달라졌다. 이제 이 성실적으로 경영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40%는 상환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2천만 원 받잖아요. 그 2천 받으면 그동안은 물론 이자는 받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받지만 40%는 상환해야 된다. 즉 800만 원 정도는 무조건 상환해야 된다. 그런 단서가 다 내었네요. 이 자금이 최초로 지원받은 것은 2018년도인데 2018년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2021년부터는 이런 게 새로 생겼다. 무조건 상환해야 된다. 일부라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봐드린다면 신청 자격은 큰 의미를 했습니다. 전에는 나이 제한도 없고 현재도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예비 창업자입니다. 예비 창업자란 말은 사업자 유형 불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자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다 뭐 그렇게 등록돼 있다. 이것도 역시 안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 통상적으로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파악하거든요. 이와 같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국세청 각정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유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어떤 창업이냐, 창업의 종류는 따지는 아니한데 다만 생활 속의 작은 아이디어를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네요. 뭐 혁신적인 아이디어, ICT 기술 등을 접목하여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라이프 스타일 혁신 창업이라는데, 그게 뭐 중요한 건 따지는 않습니다. 초기에 뭐 따지는 않는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최고로 중요한 게 이제 지원 제외 업종이 있거든요.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창업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이와 같이 업종에 해당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만 읽어본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451에 해당되는 건 안 된다. 즉 자동차 판매업에 관련된 건 안 된다. 라고 보면 되고요.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거를 보면 여기에 음식 업종이 안 된다고 되어 있네요. 음식점업. 전에는 음식점업도 생활 속의 작은 아이디어를 제가 과거에 멘토링 해반 드린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맛있게 포장을 해서 아침마다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에서 배달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음식점업이 있잖아요. 과거는 됐는데 요즘은 안 된다라고 됐네요. 또 이거 보면 생맥주 전문업, 기타 주전업도 안 된다라고 됐네요. 또 재미난 거는 봐야 된다면 이게 부동산업이 됐잖아요. 부동산업인데 코드가 68이네요. 그렇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데 부동산 관리업은 신청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 분류하고 있는 통계분류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부분에 들어가다 보면 이게 분류 내용 보기 해설서 있잖아요.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표준산업 분류 있잖아요. 코드가 농업은 01부터 시작되죠. 그죠? 제조업은 10부터 34. 아까 어떤 게 있잖아요. 부동산업이 돼 있잖아요. 이제 68은 다 안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부동산업인 다 안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업 중에 부동산 임대 및 공급은 안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근데 또 682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면 아까 68이 안 되면 681도 682도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중에 살펴보면 682 중에 좀 되는 거 있었다 했잖아요. 서비스업. 68 쉽게 말해 여기 보면
부동산 관리업은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관리업은 된다라고 돼 있고, 근데 6822 부동산 중개 자문 감정업은 안 된다. 요거는 안 되고 부동산 관리업은 된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 빌딩을 대신 뭐 ICT 뭐 혁신업 동원해 가지고 특별하게 뭐 잘 관리할 수 있다. 그런 건 해당된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음식점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음식점이 코드 보면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음식점 업 요게 주점 비알코올성 음료만 안 된다. 라고 되는데 근데 비알코올성 음료라도 아까 보면 커피점은 어떻게 되냐? 요게 해당되니까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해당되니까 되겠죠. 이거 모시고 안 되는 업종이 되니까 이거 지금 제가 읽어 드린 거는 이와 같이 큰 분류 64, 65, 66, 68 되어 있는 이런 업종 앞에 아까 코드로 통상적으로 5자리 되어 있잖아요. 보면 요 5, 6, 2, 1, 1 보면 이와 같이 앞에 2자리라면 나머지 2자리는 어떤 순간 상관은 다 안 된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음식점 5, 6, 1, 5, 6, 1은 안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5, 6, 2, 5, 6, 1은 안 되면 볼까요? 5, 6, 1이 안 되면 5, 6, 1은 안 되니까 바로 음식점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5, 6, 1은 안 된다라고 됐네요. 그렇죠? 음식점도 안 된다. 근데 5, 6이 안 된다면 5, 6이 안 된다면 음식점뿐만 아니라 주점도 안 되겠죠. 그렇죠? 여기 아까 표시된 거는 5, 6, 1은 안 된다. 그럼 5, 6, 1은 더 관련된 업종 살펴보면 여러 가지 있겠죠. 한식, 뭐 외국식, 기관, 구내 식당, 출장 이용 음식 뭐 기타 간이 음식 다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만약에 커피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주점업이 안 된다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보면 여기 보면 5, 6이 11 일반 유형 주점업 5, 6이 12 무도 유형 주점업 생맥주 전문업 5, 6이 19 나머지는 다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커피점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Q&A 중심으로 살펴봐야 된다면 아까 생활 혁신형 창업 아이디어 사업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디어 톡톡 거기가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만 살펴버린다면 여기서 말한 대로 그 생활성의 아이디어는 무엇인가라고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뭐 폐의류를 활용한 반려동물 의류 제작, 옷걸이의 아이디어를 가미한 5단 반직거리 등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뭐 거창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고도의 기술과 많은 자본이 아니더라도 즉시 창업이 가능한 아이디어, 발상의 전환 등 우리 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화,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의미한다고 됐네요. 과거에 제가 멘토링 한 것 중에 또 선정 중에 하나 또 참고를 해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 요즘 집안에 거기 고양이를 많이 키우잖아요. 그렇죠? 낚싯대를 이용한 낚싯대를 이용해서 고양이 놀잇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한 부분인데 이것도 뭐 아이디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선정된 적이 있다. 생활 혁신형 창업 아이디어 최종 선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면 선정까지는 통상 뭐 2개월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월 말까지 신청받고 4월에 서류 심사 4월 초에 서류 심사, 4월 중순에 대면 심사 거치면 최소한 4월 말 되면 통보를 해줍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창업했다가 폐업한 경우는 신청하는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폐업한 경우도 가능한데 어찌됐든 간에 신청일 기준에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걸 보면 아이디어 미선정 후 재지원이 가능한가요? 즉 내가 신청인데 탈락했다? 물론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한테 질문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교육 중일 경우에도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선정 이후에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만약에 생활혁신형 아이디어에 선정됐다. 그럼 무조건 성공벌 융자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되는데 그렇지는 않냐고요. 통상적으로 받으면 창업을 했으면 창업했다고 신고를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소상공인공단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때 필요한 서류가 여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 첫 번째 사업자 등록, 사업을 계속 창업을 해야 되니까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 사업장이 있다는 거 증명, 그 다음 의료보험 등등을 서류를 준비를 하면 해서
지역소상공인진흥공단에 가면 된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는 좀 많이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데 신청 시 창업 예비 지역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서울에서 창업하겠다고 해서 이 서울에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내가 부산 가서 창업을 하겠다. 그것도 물론 가능하다.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사업 계획서상 내용과 실제 창업 분야가 다를 경우 대출이 가능한가라고 이거는 대출이 안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을 창업하겠다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선정되는데 다른 걸 해서 B로 창업을 했다면 지원이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질문이 이런 내용이 나오네. 아이디어에 선정되어 융자를 받은 적이 있는데 재신청도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과거에 한 번 받았으면 되지 돼서 안 된다. 성공볼 융자는 이자율이 얼마인가요? 이거는 뭐 2.5%니까 의미는 없습니다. 최대 얼마까지 지원해 주나요? 2천만 원까지 가능해 줍니다. 창업 이제 재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사업의 판정 시기는 어떻게 되냐?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3년째쯤 되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사업 대상자로 즉 생활혁신형 창업 대상자 선정되면 무조건 언제까지 되었냐고요? 과거에는 6개월 내에 신청하면 되는데 지금은 4개월 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걸 위주로 살펴보면 융자 신청 시 재학 중에도 가능한가요? 그랬는데 안 됩니다. 과거에는 첫 해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그 다음 기존의 성공볼 융자를 받은 사업장에 다른 아이디어의 선정된 자가 동일 사업장에 대출 신청이 되나요? 안 됩니다. 지금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람이 한다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나오니까 아이디어 선정자가 이외 제3자 성공볼 융자를 신청할 수 있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이디어인데 제3자가 이것을 신청할 수 있냐.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